만들어가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작품에서 재미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재미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느끼기에 정체성이라는 부분에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내재료 같은 것들도 있고 어떤 물상이거나 아니면은 또 재료 같은 것 또는 중간중간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바로 재미로 연결시키고 그 재미를 가지고서 재미있게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하고 나서도 눈동자 안에 남녀가 애정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고 거기서 오는 희열 같은 것들이 눈물방울로 맺혀진다는 단순한 그런 얘기를 한번 표현해 본 거죠. 기쁨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이 작품의 그렇게 테마예요, 그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소재들을 쓰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누런 주전자는 흔히 물 마실 때 쓰던 건데 이놈하고 남자 다리 두 개를 붙여서 주전자 꼭지가 남성적 심볼로 그냥 하나 어색하지가 않아요. 저는 남자 상체를 이렇게 새집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구한조가 오늘 외롭다, 심심해 죽겠어,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그냥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새를 좀 벗겨먹어. 장자에게 사람의 구멍이 9개 구멍인데 똥구멍이 빠졌네. 무나 공이라는 게 그것이 확장의 의미, 인간과 자연이 서로 하나로 숨쉬고 교환되는 그런 표현이고 그 위에 새마저도 똥구멍이 뚫려 있어요. 모든 것들이 허함 속에 존재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표현을 해본 거죠. 정자에서 맨 마지막에 구멍을 뚫었더니 혼돈의 신이 죽어버렸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똥구멍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네요. 죽지 않으려면은. 죽지 않으려면. 예. 위에 새는 혹시 뭐 다른 의미 같은 게 있습니까? 이를테면은 우리 옛날 신화라든가 아니면은 원형 정신 이런 데로 봐서는 새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 인간이 간구하는 꿈 머리에 새로 환생한다고 그럴까? 고대인들의 신화라든가 의식에서 봤을 때 새는 하늘과 땅을 잇는 전령이거나 하늘 사다리 같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죠. 특별히 어떤 종류의 새라고 이렇게 약간 까마귀 거야. 까마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까마귀는 좀 불길하다고 그러지만은 불우한 쪽 마이너스 쪽 그런 쪽에 해당하는 절규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있지. 동서양에서 저 시세로의 경우에 저성의 냄새를 풍기는 새.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태양새. 위대한 새죠, 사실은. 우리 원형 속에서 충분히 위대한 새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작품도 제가 이제 얼굴 아래에 있는 신체의 부분들을 그냥 갖다가 붙였죠. 코수염 날자리에 손가락을 이렇게 어긋내고 그 다음에 눈자리에는 여자 가슴을 젖봉우리를 2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가 끝나는 줄기는 아예 이 여자 성기 같은 거예요. 성기 속에 코가 들어가고 눈이 뒤통수에 막 붙어버리고 뭐 일반적인 서사나 조형 감각으로는 이제 말이 안 맞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킴볼도라고 화가 아시죠? 왜 채소 같은 걸로 가지고 인물 만들듯이. 저도 만들면서 그 느낌이 나더라고.
그러네요. 예. 비슷한 걸 내가 느끼면서도 그 사람은 아주는 아닌 방법을 시작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아킴볼도 같은 경우에는 인체를 연상케 하는 그런 채소를 썼지만은 선생님 경우에는 인체를 연상케 하는 인체를 썼다는 얘기죠. 네. 그게 더 훨씬 더 본질적이고 본연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굳이 채소라는 은유를 쓰고 비유를 써서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의미이고 상징이라는 거죠. 그죠? 중간 매개체, 연상이라는 걸 빼버리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선생님 보기에도 제가 그런 걸 연상하지만서도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아류 속은 아닌 것 같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어느 만큼 자기화해서 딴 사람들하고 그 문화권에서 공감대를 유발해서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걸 그대로 도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걸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실제로 그 형체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닮음의 맨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 앞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사상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옆에 있던 까마귀 작품 얼굴하고 같은 맥락이긴 해요. 같이 구멍을 뚫고 하고 그러는데 나라는 존재와 또 나라는 존재를 수직으로 병치시켜가지고 입에서는 하나로 연결되면서 까마귀 작품보다는 또 한층 더 한 인간이 고뇌, 절규 이런 것들을 또 보양시켰다 그러나 그렇게 시도해 본 거죠. 선생님 작품 경우에 예수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 있어요. 1 더하기 1이라든가 1 곱하기 1이라든가 또는 이제 전혀 다른 숫자들을 갖다 이렇게 해서 괄호 안에 넣고 거기다가 또 딴 숫자로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도식화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수학적 계산법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주 엄정한 그런 해부학적인 아니면 조각적인 기법이고요. 그 세 개이고. 그렇겠죠. 자연 속에 다 그런 공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공간 속에 살지만은 실제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런 도식이라든가 수식이라든가 그런 거 바탕이 되어 있는 인공이거든요. 선생님이 인체를 보는 그런 사상이라든가 미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소재로서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각을 배워나갈 때 인체를 주로 한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은 조각이 미니멀이고 기하학적이고 하나씩 변하지만 연어의 귀환 같은 그런 심성도 작용했을 것 같고요. 인체를 하되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하다 보니까 비정형화되기도 하고 조금 초현실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내 색깔 같은 것들이 내가 굳이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의도해서 한 건 아닌데 쭉 한 30-40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게 나구나. 나는 이러이러한 감성과 이러한 정서로 이러한 형태를 추구하게 되는구나 하는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귀걸이 한다 그럴까? 그렇게 도착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특별히 철학적인 이슈를 내가 먼저 여기다 세우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 얘기죠. 이렇게 기하적으로 중간을 잘랐는데 다른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기적인 그런 연결입니다만은 이렇게 납작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른 건 또 다른 어떤 의미나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체 부분은 정상적으로 메스감과 실제 리얼리티를 주면서 우위로가면서 평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 얼굴 부분은 또 다시 환조화시키고 그러면서 또 옆으로 가면은 이번에는 아래가 평면이 되고 옆에가 윗부분이 환조가 되면서
이 작품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 아주 묘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쓱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은 어떤 때는 평면화됐다, 어느 때는 입체화됐다 하면서도 큰 부담이 없이 살아있는 듯한 그 부분들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테크닉적인 면에서 적이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메비우스 띠처럼 그죠? 맞아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단절된 것 같은데 고리가 연결되는 그런 착시 현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처음 시초로 했는데 재밌게 느껴지는 작품이죠. 이 작품 경우는 처음에 발상 자체에서부터 이게 재밌겠다라고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작품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자른 겁니까? 전후가 같은 거 합쳐진 것 두 개 다 같은데? 같아요. 예. 아 이거 재밌겠네 떠올라서 흙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게 심심해서 이런 흙을 그러다가 어느 때 이렇게 굴곡 같은 것들이 쫓아가다 보면 이미지가 여기서 나오는 경우 그런 두 가지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작품들 경우에 작품의 전체적인 그 형상이나 아니 포럼이거나 또는 그쪽에 그 전체적인 구도나 구성이거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첫눈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에로틱한 이미지 이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됐으면 좋을까요? 키스하고 있는 뭐 문학적 표현을 하면 날카로운 키스가 여기서 벌어지는데 여자를 그러니까 물로서 의인화됐다고 그럴까? 남자는 불로서 의인화됐는데 머리카락 같으면서 불꽃이고 기하학적 추상적 형태고 이쪽 물 역시 추상적인 형태면서 얼굴에서는 구상으로 또 남녀로 여자는 물로 남자는 불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이미지가 따로따로 했단 말이에요. 나는 물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다. 불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런 거를 평생 살아오면서 이것도 나의 해결할 조형적 과제였는데 거기다 얼굴을 뚝 써놓고 보니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고 재밌어가지고 내 작품의 투작이다라고 내가 좀 뽀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선생님 전체의 작품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작품에 대한 발상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자연스럽다거든요. 어떠한 종류의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도 들어오면 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택을 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억지로 무리를 해서 어떤 걸 붙인다기보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한 개체 그런 정체성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만나는 것들이 그 안에서 마치 도가니처럼 용광로처럼 그렇게 들어가지고 녹아서 밖으로 표출된다는 뜻이 되죠. 그 자연스러운 포럼하고 그리고 형상들하고 이쪽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거가 지금 굉장히 그 역동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파낸 공허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이 제차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공허 공간 자체가 가지는 역동성이 굉장히 크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실체 공간의 문제 더하기 그 다음에 공허 공간까지가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는 뜻이 돼요. 말하자면은 요거 하나만 보고서 재밌다가 아니라 쭉 이쪽으로 봐도 재밌고 저쪽으로 봐도 재밌고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도 편하고 자연스럽다 이런 이야기 되네요. 여기서 하나의 완성을 벗으면 새로운 창조적 세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들이 나는 있는데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너는 어떤 아이콘을 가지고 있다 이걸로 해서 해야 빨리 알려지고 빨리 각인돼서 뭐 풍요가 빨리 올 텐데 체질상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어떤 때는 또 스스로 불만이기도 해요 이게. 선생님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또 하나를 덧붙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의 자연스러움이거든요. 헤로도투스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한 번 담갔던 물에 두 번 손을 담글 수 없다. 공자가 이야기했듯이 흘러간 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내가 흐름이 좋은 거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언제나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뒤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도록 언제나 창의력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오래전에 여기 이 자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요. 5, 6년 됐을 거예요. 참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인체 중에서도 뭐 에로틱하다 그럴까요? 이 작업들은 초기작들이 많고 현실적 조각을 하는 걸로 보더라고요. 구상하고 비구상하고 그 경계, 또 어떻게 보면 초현실이라는 개념 작업부터가 새로 시작되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작품 중에서 내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만하다, 그런 작품이라고 어느 걸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사각 덩어리가 작은 원자 최초의 구성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질들이 쌓이면서 사람 모습이 되는 거죠. 물질이 생물적이 되고 생물이 또 물질화되고 하는 순환 관계가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파이프 하나에 남녀가 같이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부상적이면서 추상적 느낌으로 같이 표현한 거죠. 험한 세상다리를 건너는 그런 인간들이 표현한 거죠. 책이라는 게 하나 서사적인 역사를 얘기하고, 여기 부분은 여성의 그 치골 부분에 해당되고, 인간이 반절은 살아있는 상태고 숲속에 고독한 독수리나 뭐 새 같은 것이 있고, 하나는 죽은 사람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새가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그 삶의 고독과 두려움, 생의 모습을 좀 초현실적으로 표현한 거죠. 남녀가 서로 포옹하고 있는데 보트예요, 보트. 제작 방법에서 FRP를 두껍게 떴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바다에 띄워도 되는 보트 겸 작품이죠, 이게. 이 작품은 있는 그대로 나팔하고 여인이 같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성기 부분이 나팔 열리는 부분이고, 뒤쪽으로 가면 나팔 부는 장소 해가지고 하나의 여인이 이 나팔의 어떤 소리 같은 걸 듣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 그런 작품이죠. 인간의 생사 문제죠. 행이 나선형처럼 뒤틀리면서 여기는 삶의 모습에서 죽음의 모습으로 가고, 하나의 여인이 가운데를 갈로지러 가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오고, 저 끝에서는 뱀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 우리가 생에서 느끼는 죽음과 또 신생, 두려움, 삶, 이런 것들이 모두 한 작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물고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건데요. 공기를 내가 마시고 뱉으면 그 공기가 또 타인한테 넘어가고, 모든 만물, 동물, 동식물 다들이 다 한 공기를 먹고 산다는 그런 의미이면서 삼라만상 일체가 다 서로 동일한 것 아니겠느냐, 서로 돌고 돈다는 그런 의미이자 표현되는 거는 에로틱하고 이상하게 보여도 나는 전혀 순하고 아주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같은 기계적이고 문명화된 그 욕망에 허덕이는 형상들이죠. 근육과
욕망의 어떤 이빨, 남근 같은 거, 여자 가슴, 근육들이 막 기계화된 현대문명 속에서 꿈틀대는 욕망 같은 것들이 표현된 거라고 보면 되죠. 선생님의 이 어법이 의미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직설적인데 보통 사람들은 터부시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내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어떤 것 같아요? 그게 뭐 칭찬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불평입니까? 좀 불편에 가깝습니다. 네, 딴 사람들이 그 직설 화법을 그냥 직설 화법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술가라는 게 본능적으로 그 자기 감성을 표현하고 직관화시키고 그런 것이지 않겠나는 내 나름의 소신인데 내가 느끼는 감성하고는 잘못 전달돼서 왜곡되고 폄하되고 질타되고 그러는 것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운데 어법, 작법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가야죠 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보는데 그 상징으로 들어가는 고리를 선생님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는 지시 언어만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한참 굉장히 사람들이 에로틱하다고 이야기했던 작품들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굉장히 그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연된, 정선된, 그래서 내실을 기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당시의 접근 방식하고 지금 현재 접근 방식하고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음악이 꼭 에로틱한 어떤 형태가 아니라 한용운이가 왜 나라 사랑을 항상 님이여 그때 님이 조국이잖아요. 그 당시 에로티즘 작품은 그냥 메스의 조형적인 형태를 찾으면서 거기에 약간 여체나 에로틱한 상황을 빌려왔을 뿐이지 그것이 내 주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근원적이고 느리고 낮게 흐르는 글 얘기처럼 흘러가면서 인정한 삶이 무엇이며 어떠한 태도를 갖는 건지 일금의 미학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좀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의 생각하는 자연이 물이라면은 그 젊을 때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이런 여건을 이렇게 돌아가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개울물 같은 거였다면은 이제 연륜이 더해지고 그리고 넓이나 깊이가 더해진 지금의 상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래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성숙한 그리고 넓은 그런 물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현재 곧 바다로 도착을 하시겠네요. 고맙습니다. 예.